네, 최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국내의 암호화폐 열기. 이 때문에 미국의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가 한국의 시세를 제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우리나라 3대 거래소의 시세가 빠졌습니다. 네, 어떻게 된 맞습니다. 겁니까? 이 예. 세계 최대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죠. 이 코인마켓캡이 예. 암호화폐 국제 시세를 매기면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한국에 있는 대형 거래소 가격을 제외했습니다. 예. 이 코인마켓캡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면 이 가격 산정에서 일부 한국 거래소를 제외했고 다른 나라와 달리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매매 거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이 언론에서 그 트위터 내용을 두고 해석을 조금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 협회장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코인마켓캡의 입장은 이 한국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이 높지만 이를 두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국경을 넘는 비트코인이 많아져야 국가 간의 가격도 평준화가 될 수 있는데 이 한국은 규제가 심하고 또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서 이 한국과 세계 간 국경 이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네, 해외 거래소의 계좌 개설도 어렵고요. 또 해외 송금액은 5만 달러로 제한이 돼서 큰 시세 차익이 어려운 거죠. 이걸 예. 두고서 이 김진화 이 블록체인 협회장은 이를 갈라파고스 현상과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표준만 고집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코인마켓캡은 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한국 내 거래소 시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 이 한국과 세계 거래소 간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격 왜곡 현상도 심해질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암호화폐 거래인데 환치기를 뭐랄까요 걱정하는 사람들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암호화폐 가격이 어제 오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압박도 이 고공행진을 좀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합니다. 여전하다. 네. 하지만 이 정부가 연일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을 좀 냉각화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은도 이 TF를 만들지 않았었나요? 중앙은행 한은도 네. 이 암호화폐 대응에 좀 나섰군요. 맞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은 이 신호순 부총재보 주재로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인 CBDC 공동연구 TF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 TF는 암호화폐가 지급결제 시스템 및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관심사항을 점검을 할 계획이지만 또 규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당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연구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편 한국은행은 1월 말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이 가상통화 연구반을 이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예. 이 한국은행은 디지털 금융 혁신이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이 관련 연구 결과를 정부, 감독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스템을 연구하지만 규제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가 하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 억제를 위해서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 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 이 암호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는 한국의 암호화폐 특별 대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이 불법 행위나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금융안정위원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좀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 영역 밖에 존재했던 암호화폐가 최근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금융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해서 각국의 암호화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정부가 연일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을 살피겠다고 하니까 모네로라는 이 암호화폐가 좀 떴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를 좀 보면 예.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모네로의 경우에는 반대였습니다. 이 모네로라는 암호화폐는 지난 2014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이 수신자 주소를 암호화한 뒤 이 가짜 주소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 추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익명성 관련 규제가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자 모네로를 찾는 이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 범죄 집단이나 돈 세탁 일당이 비트코인을 대신할 암호화폐로 주목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으로 좀 가격이 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회장이 앞서서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좀 후회한다 다시 이렇게 번복을 했다고요. 네,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예. 이 다이먼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예. 이 비트코인을 만든 블록체인 기술은 현실이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언급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 다이먼은 사실 지난해만 해도 비트코인 투자가 마치 이 네덜란드 튤립 광풍을 연상시킨다면서 비트코인을 혹평한 바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직원을 즉시 해고하겠다고까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암호화폐 상승세가 멈추지 않자 이처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초대형 은행의 회장으로서 즉시 암호화폐를 인정하기는 좀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의 장가희 기자였습니다.